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콘텐츠과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두 번째로 저희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성장 과정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제가 꼭 작성을 한번 해봐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아마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학생분들 저는 성장 과정까지는 다 작성을 하셨을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오늘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항목이 이런 겁니다. 성격의 장단점. 이것에 대한 작성법과 예시 오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학창 생활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항목들도 다수의 회사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생활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을 했었지만 당초에 뭘 써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창 생활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그것도 예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 및 포부. 아마 지원자분들이 제일 쓰기 어려워하시는 항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항목에 대한 것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번과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들은 좀 비슷합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성장 과정 때도 우리가 이렇게 마인드맵을 통해서 계율을 그렸듯이 우리가 오늘 해볼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격의 장점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이렇게 막 손으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가 떠오르시지는 않을까요? 네, 먼저 장점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분은 지금 한번 마인드맵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셨습니다. 나는 의욕이 넘친다. 나는 의욕이 넘치는 편이다. 의욕이 넘침 이렇게 한번 기재를 한번 해보셨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 뭐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너는 이렇게 안 지치니? 안 힘드니? 뭐 너 에너자이저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나 봐요. 뭐 내 별명은 에너자이저. 뭐 이런 것도 작성을 한번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의욕이 굉장히 넘치고 에너자이저 막 도전하는 이런 나의 성격을 바탕으로 내가 최근에 그런 나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분은 그런데 공연을 한번 기획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공연을 열정적으로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음, 여기까지 한번 장점에 대해서는 기재를 해놔 보셨네요. 그런데 이제 장점만 쓸 게 아니라 여기서 자소서는 성격의 장단점을 같이 묻고 있잖아요. 단점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분은 쓰셨는데요. 이제 뭐라고 쓰셨냐면 귀가 좀 얇다 이렇게 쓰셨어요. 귀가 얇음. 나의 주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 들음. 이렇게 이 정도로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은 귀가 너무 얇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번 이제 이 사람 얘기 듣고 막 헉, 저 사람 얘기 듣고 혹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생각도 하고 남의 의견도 들어봐서 이 의견을 잘 듣고 이렇게 잘 판단하는 그런 어떤 훈련과 연습을 해야겠음, 뭐 이 정도. 이렇게 한번 계율을 적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인드맵의 장점과 단점 이 정도를 한번 기재를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마인드맵에는 우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과 단점을 기재하고요. 그런 다음에 별도로 왜 지난 시간에 내가 지원하려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제가 한번 도출해보자라고 했었던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럼 내 성격의 장점과 이 직무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는 직무 역량과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될 수 있는 거 혹은 겹치는 거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런 게 바로 여러분의 성격의 장단점에서 여러분이 강조하실 바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장점과 직무적 역량을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일치하는 거. 그래야지만 이거에 읽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 항목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말 장점이 뭔지 그분들이 막 너무 궁금해한다? 그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성향인가? 우리 조직이나 아니면 이 직무에서 이분이 성격이 좀 같이 맞을까? 이런 거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직무 역량을 염두해서 성격의 장점을 작성을 해보자. 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직무 역량을 생각해보고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의 나의 장점을 판단하여 한번 작성을 해보자 라는 부분이 성격의 장단점을 쓰실 때 가장 중요한 작성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 중요합니다. 우선은 장점을 충분히
한번 어필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한 70%? 그 정도는 장점을 충분히 적어주세요. 이상하게 장점 쓰라고 하면은 단점을 이만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장점을 쓰는 게 좀 쉽지는 않은가 봐요. 뭔가 좀 오글대고, 그죠? 내가 내 입으로 내 자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자기소개서는 결국 내가 여기에 적합하다라고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신감 있게 나의 장점을 어필해도 괜찮습니다. 분량도 충분히, 그리고 좀 더 자신감 있게 나를 어필하자. 그렇기 때문에 단점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다소 분량이 조금 더 적을 수는 있겠네요. 약 한 30% 정도의 단점을 쓰시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장점은 제가 충분히 어필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장점이 이거다와 함께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점은 사례를 같이 작성을 하고요. 그러면 단점은 어떡합니까? 아까 귀가 얇다 그랬는데 그럼 귀가 얇아서 발생했었던 수많은 문제들을 사례로 나열하느냐? 아닙니다. 그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점은 아까 개요에도 적었듯이 내가 이 단점을 좀 극복해 보려고, 고쳐 보려고 노력했었던 그 정도의 내용이 간략히 들어가는 거. 여기 보시면 장점은 예시를, 단점은 극복 노력을 요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장점의 어떤 예시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있는 것만 쓰셔야 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장점의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뭐 주도적이다, 진화력이 있다, 배려심이 있다, 소통 마인드가 있다, 이런 거 괜찮겠네요. 적극적이다, 도전 정신이 있다,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 아니면 뭐 아이디어가 있다, 뭐 이런 거 나의 성향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일을 할 때 장점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뽑아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은 이렇게 기재를 하지만 단점은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표현법은 일단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나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치명적인 단점,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직무 역량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방송 연출이면 굉장히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내가 해보지 않았던 길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나 뭐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런 직무 역량을 오히려 내가 그런 역량을 못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를 예를 들면서 그런 게 나의 단점이다라고 얘기하면 직무 역량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단점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런 게 바로 좀 치명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무 역량을 고려해서 그거와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치명적인 단점을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단점에 대해서 작성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단점 작성의 구조는 이런 방식이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것이 단점입니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내가 지금 노력했더니 다 고쳐서 저는 단점이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이 단점을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개선되었다 정도의 표현 방법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구조를 그대로 이렇게 물결 모양의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 정도를 넣어주시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어 나의 단점은 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고 좀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좀 놓칠 때가 있다. 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다이어리에 두 리스트, 오늘 안에 꼭 해야 되는 투데이 두 리스트 같은 걸 작성을 해서 그것을 하나씩 지어가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해서 하게 됐고 예전에 비해서 작은 것을 놓치는 어떤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죠. 이런 단점 사례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 욕심이 많다. 남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 좀 어려워한다. 좀 꼼꼼한 편이라서 좀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이 완성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다. 내가 막 다 하려고 한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다. 성격이 급해서 작은 것을 놓칠 때가 있다. 이 정도,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조금은 너무 막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죠. 뭐 나는 성격이 막 욱하다. 막 맨날 뭐 놓친다.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뭐뭐 할 때도 있다. 다소 이럴 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조금은 약간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시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격의 장단점 예시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성격의 장단점 예시 중에서 매우 잘한 사례가 아니라 좀 피해야 될 사례를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피해야 될 사례지만 좀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제 성격은 전체적으로 밝고 활동적인 것입니다. 또한 친화력이 있고 재미있습니다.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잘 다가갑니다. 어떠한 분위기도 맞출 줄 아는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저는 또 장점이 또 나왔어요. 남과 다른 개성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는 어느 분야든 꼭 필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실함이 있습니다. 저와 한번 일해본 사람은 성실하다고 늘 칭찬합니다. 살면서 불성실하다거나 책임감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저의 다양한 장점을 활용해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와, 딱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장점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너무 많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장점인지 잘 안 들어오는 것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너무 많은 장점을 지금 나열하다 보니까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잘 모르겠고 오히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많은 걸 얘기하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선택하셔서 이 직무에 이 사람이 적합하구나라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한번 그래도 우리가 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잘 쓴 자소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영상 편집 부분에서 팀별 과제를 했었던 사례를 들어서 나의 성격적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의 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도의 집중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앉아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저의 특기입니다. 영상 제작 팀별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고민하지 않은 채 촬영을 했기에 편집을 해야 하는 분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편집을 진행하다 보니 힘들어하는 팀원들이 생겨났고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남은 분량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후에 집중력을 발휘하여 편집을 밤새워 마쳤습니다. 다음날 팀원들이 모두 놀라워하면서 고마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제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집중력과 끈기가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뭐가 나의 장점이라고 초반에 딱 얘기해주고 그거와 관련된 간단한 예시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이런 것이 나의 장점이다라고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죠. 앞서서 보여드린 정말 한 5가지도 넘는 장점을 나열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장점 말고 이제 단점도 얘기를 해줘야죠. 반면에 처음 본 분 앞에서는 낯을 가리는 것이 저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단점은 제가 단점에 예시를 적으라고 하진 않았죠? 뭘 적으라고 했죠?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먼저 말을 걸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낯설고 부끄러워도 극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타 대학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공모전에도 한번 참여해보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여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 협업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격의 장단점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작성 포인트를 조금 더 다시 한번 떠올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다음 항목으로 한번 부지런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학창 시절입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 계열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학과 활동과 학과 외 활동? 이 정도로 우리가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과 활동은 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때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했거나 지금 여러분들 본인 전공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학과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과 외 활동이라고 한다면 뭐 동아리, 봉사활동, 각종 과제를 한 거,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이 학과 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죠. 뭐 축구 동아리, 체력 단련한 거,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 봉사활동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생활을 해볼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경험들 이거를 다 써라.
아니고요. 요걸 한번 개요 때는 여러 가지 한번 적어놔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이게 제일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골라서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개요 때는 여러분들의 기억나는 경험들을 많이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게 아마 조금 더 어떤 거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다면 제가 조금 더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이런 거, 뭐 의미 있는 경험 중에서 실습한 거, 혹은 인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는요? 이런 거? 자격증 혹시 따려고 공부하신 거 있으세요? 이런 것도 하나의 소재거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뭐 영상이나 편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 분야 공부를 한 거, 스터디를 한 거, 연습을 한 거, 스스로 제작해서 어디 올려본 거 뭐 등등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동아리 활동한 거, 봉사활동한 거, 혹시 어디 참여해서 뭐 공모전이나 뭐 대회 활동 이런 거에 참여해서 뭐 수상을 하셨다거나, 뭐 여행을 하면서 뭘 찍어보셨다거나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려는 직무에 따라서 소재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를 우리가 근데 왜 씁니까? 이런 에피소드나 이런 사례를 들어서 결국에는 내가 이런 어떤 강점이 있다라고 강조하기 위함이죠. 학창생활에서 강조해 볼 수 있는 역량 키워드를 한번 적어본다면 예를 들어 뭐 창의력, 뭐 문제 해결 능력, 설득력, 디자인력 뭐 이런 게 되겠어요. 아이디어, 리더십, 펠로십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한 어떤 그 사례를 가지고 나의 강점이다라고 여기서도 강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 실무 업무에 내가 이러한 소양이 있다. 이렇게 실무 업무를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학창생활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학창생활에 관련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기획을 했었던 사례로 보시면 되겠어요. 대학교 1년 6개월 때 1년 6개월 동안 호주에서 어학연수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학원 수업 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하여 5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외국 학생들이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주제로 한국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의 학생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시 한번 경험해봐도 좋을 만한 음식, 그 중에서도 대학가 주변의 분식을 중심으로 컨텐츠를 기획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빠르고 쉽게 먹을 수 있는 한국의 분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했습니다. 외국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꼭 경험해보고 싶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정확한 주소를 묻기까지 했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영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에 매우 뿌듯했습니다. 라고 영상 기획을 했었던 사례를 가지고 학창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마 이와 관련된 직무를 지원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경험 중에서 요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어학연수도 다녀오셨고 이거 외에도 학창생활을 하셨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지원하려는 직무와 가장 매칭이 되는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영상 촬영 사례 이번에 같이 학창생활의 예시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고등학교와 대학 때 방송반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영상 촬영자로 약 5년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영상 방송을 진행하는 학교였기에 촬영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혼자 인터넷 및 책 등을 찾아가며 영상 실력을 길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공을 방송 콘텐츠를 선택하고 영상 촬영에 대해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촬영, 조명, 음향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장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인턴이나 뭐 아르바이트로 했었던 것은 아니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약 5년간 영상 촬영을 했었던 것은 저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영상 촬영을 실제로 해봤던 내용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을 또 지원하시는 분들은 또 체력이나 근력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또 아랫부분에 스치듯이 또 작성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본인의 직무 역량과 그리고 학창 생활의 경험을 잘 맞물려서 작성해 주신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정도의 사례 여러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과에서 또 혹은 학교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례를 찾아서 그것을 이렇게 한번 녹여보시면 예시를 보신 것과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우리 요거 항목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봅시다. 우선 지원 동기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나 기관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했는지 그것을 이 개요에서 보면은 뭐 기업 지원 동기라고 보실 수 있고요. 내가 이런 조직이 마음에 들지만 이런 조직에서 이 직무를 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필이면 수많은 직업이나 직무 중에서도 요거 선택한 이유 이거다. 직무 지원 동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입사 후에 내가 어떻게 일할 것이다. 이런 내가 자기 개발 계획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못했던 아직은 없지만 앞으로 따야 할 자격증이라던가 이와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공부를 계속할 것이라든지 그런 학습 계획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조직 생활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 여러 가지 나의 노력들에 대한 계획들도 있잖아요. 선배들과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겠다던가 이거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꿈, 목표, 계획 이런 것들이 포부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성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원 회사 그리고 직무에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지원했고 나는 이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보시는 당신도 나의 이런 점을 마음에 들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역량 내가 이런 것도 갖추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로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입사 후에 나는 내가 들어간다면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나는 이렇게 기여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세 번째 들어갈 거고요. 네 번째로는 입사를 하면 3년, 5년, 10년 혹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성장해 있을 것이다. 이런 거 작성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입사 후 포부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또 몇 가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어요. 함께 보시죠. 자, 우선 내가 지원하려는 곳의 상황이나 정책을 좀 고려하지 않은 계획. 뭐라고 예시를 들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퇴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계획을 이룰 수 없어. 예, 그런 거는 한마디로 내가 입사하기 전부터 내 퇴사 계획, 곧 퇴사하겠네 이런 것을 내 스스로 자기소개서에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직의 가능성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좀 내가 지원하려는 곳을 좀 조사를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엉뚱한 내용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혹은 좀 저는 목표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성장할 이런 계획은 없는데요. 라는 거. 성장에 대한 욕심이 좀 없어 보인다거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포부 작성 시에는 조금 지양해 주셔야 돼요. 포부 작성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신입사원으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이 커리어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좀 원대한 꿈, 도전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없이 뭔가 좀 막연한 내용만을 작성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이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지, 진짜 5년 뒤엔 어떻게 될지 이런 거가 아주 구체적으로 모르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직무에 대해서 좀 조사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는 성장하고 싶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작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들이 이 입사 후 포부에 잘 녹아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에 대한 작성 예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방송 컨텐츠 기획에 대한 작성 예시입니다. 저는 미국에서의 어학연수 경험과 영국에서의 교환학생 경험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본 덕분에 유연한 사고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방송 콘텐츠 관련 수업을 이수하며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 등 플랫폼과 소비자에 대한 분석 및 발표를 많이 해왔습니다. 더불어 영상 동아리에서 활동도 하며 영상 제작을 배우기도 하고 여기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저의 취미 생활인 춤과 접목해 춤 영상을 제작해 보기도 하고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콘텐츠를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한다면 한류의 트렌드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작했던 프로그램들을 시청하면서 항상 새로운 시도에 놀라웠습니다. 안전한 길을 가기보다는 새로운 길에 도전하는 것을 즐기는 저에게 이 회사는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지금은 이 내용에서 조금 중략을 했습니다.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될까요? 입사 후에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는, 지금 안전한 길을 가기보다는 좀 도전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그 컨텐츠를 기획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포부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네, 방송 콘텐츠 기획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흐름을 한번 보시고 한번 나도 저러한 흐름과 방향을 잡고 써봐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른 예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희망하시는 분의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7년 전부터 한 국내 가수의 팬으로 초기 활동 직캠과 활동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컴퓨터가 한번 고장나면서 많은 자료를 잃게 되었고 자료 백업을 분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보 저장용으로 개인 유튜브에도 자료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보 저장용으로 시작했는데 콘텐츠가 쌓이면서 점점 조회수와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팬들과 소통하면서 디지털 콘텐츠와 플랫폼의 영향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직무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초반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뒤에부터는 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한번 경험을 쌓았는지 그 경험의 결과가 어땠는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뒷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활동이 길어지면서 댓글에 달린 내용과 컨텐츠 조회수를 분석하고 구독자가 원하는 콘텐츠의 성향을 알게 되었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활동하면서 해외 팬들까지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다국어 자막을 제공하는 등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과거 데이터 복구에 성공하면서 초기 활동 자료를 업로드해서 소소하게 화제가 되었고 제가 올린 영상이 팬카페에서 인기 글이 되자 가수분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다년간의 채널 운영으로 유튜브 트렌드 분석 능력과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여 실현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 입사를 한다면 소속 아티스트의 최고의 팬으로서 담당 아티스트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방향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노력하겠습니다. 팬만큼 아티스트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소속 크리에이터의 1등 팬이자 서포터즈로서 국내의 구독자가 원하는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도록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네, 본인이 지원하게 된 어떤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적어주셨고, 실제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했었던 것과 그것의 결과, 앞으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나의 포부까지도 기재를 해주신 그 자기소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이와 관련된 어떤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지원하실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기소개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컨텐츠 관련 공공기관을 희망하는 분의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최근 5년간 급격히 성장하면서 성장 산업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21%, 종사자 수의 19%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은 경기도가 콘텐츠 산업의 핵심 지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관이며 영상, 음악, 출판 산업뿐만 아니라 VR, AR 등 융복합 콘텐츠 분야까지 지원하고 있는 종합기관입니다. 이렇게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으면서 또한 저의 가슴이 뛰는 분야에서 일하고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 관심이 높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창작 활동을 할 만큼의 예술적 재능은 부족하지만 기획력과 분석력은 뛰어납니다. 따라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기획 업무를 맡게 된다면 경기도의 창작자와 컨텐츠 기업을 지원하여 발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일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 지원 동기 및 포부에는 특히 이 기관을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앞부분에 설명되었던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어떤 인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간략한 본인의 목표 같은 것도 작성을 해주신 지원 동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원 동기 및 포부를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관과 직무에 대한 분석과 내가 이와 관련돼서 했었던 활동들이 정리된다면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항목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밀어놓으시지 마시고요. 혹시 가장 가고 싶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성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한 자기소개를 작성할 수는 없겠죠. 3줄, 5줄, 10줄, 15줄이라도 조금씩 적어보시고요. 그거 그냥 혼자 보관하지 마시고 LMS에 업로드 하신 다음에 차근차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 작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공 취업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